다음은 언론사 공개질의 시간입니다. 언론사 공개질의는 사전에 선본에 전달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각 질의 항목당 추가 질의 2번씩 가능합니다. 언론사 질의 순서에 따라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한양저널, 한대신문, 한양교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대방송국 권하인 기자입니다. 학생 참여 교과목 신설 공약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 교수님도 교과목 공모 수상작들을 수업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제 해당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고 강의 형태나 계획 등 강의에 대한 내용 중 학생이 어디까지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교과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교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모전을 통해서 강의 방향성과 전체적인 강의 내용, 간단한 주차별 수업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식 수요를 드러냄과 동시에 교과목 방향성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공모전의 내용을 수립하면서 공모의 지식적 가치와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공모를 심사하고 실제적으로 교과목을 도입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학교와의 공모 심사 시에 현실성에 대한 측면에서 지식적 수요는 충분히 전달하면서 교과목 강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를 충분히 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교과목이 도입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하이엔에서 에지문의 정책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부스 운영 중 하이엔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님들께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참여 교과목 신설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긍정적인 협업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대방송국 권하인 기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학생 참여 교과목 신설 공약 관련해 질문 드렸었는데요. 앞선 질문에 모두 답변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이엔 측에서는 학생 참여 교과목 신설에 있어 구체적으로 언제 공모를 시행할 예정인지와 같은 계획은 세우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모 수상작을 만든 학생에게 성적을 비롯한 일방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만약에 논의가 잘 된다면 이번 1월부터 해당 안건을 교무처와 협의해서 학구열이 제일 높은 기간인 3월달 중으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달 중에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와 여러 가지 공모 선정을 마친 뒤에 약 6월부터 7월까지 해당 관련된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공모전이 잘 진행된다면은 2학기 개강 시즌인 9월달에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는 1학기 진행 상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모에서 선정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 1학기에 이런 안건들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연도 1학기에 해당 과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를 낸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혹은 그 열정도가 수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낸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있어서 특혜가 되기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분과 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방송국 소속 김민지입니다. 중앙특별위원회와의 연계성 강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와 달리 중앙특별위원회가 학우들에게 생소하여 각 위원회의 역할 및 진행 사업에 대해 학우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특위 역시 중지위와 동일하게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사업 보고 및 예산안을 인준받고 총학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됩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현재까지 중앙특별위원회의 존재를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주요 채널인 총학생 인스타를 통해서 중특위 요청이 있다면 게시물을 게시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중특위의 존재나 사업을 학우분들께 전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게시물 홍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요청 시 업로드를 유지하되 총학생의 인스타 계정이나 홈페이지에 각 중특위가 주요 채널로 사용하는 채널, 인스타나 홈페이지 등이 될 수 있겠죠. 등을 같이 게시함으로써 학우분들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중특위에 다가가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매 학기별 총학생회 중앙집행부와 중앙특별위원회의 결산 형식으로 각 국별, 각 위원회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게시글을 만들어 학우분들께서 보다 중앙특별위원회, 총학생회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결산을 위해 특정한 결과물을 요청하는 등의 중앙특별위원회의 사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방송국 소속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앙특별위원회와의 연계성 강화 공약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연계성 강화로 인하여 중특위 각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공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중특위 구성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해당 안건은 제가 2학기에 총학생회 환경안전국 업무를 하면서 장애학생인권위원회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중앙특별위원회를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을 낸 것이고요.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중앙특별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원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의 중앙특별위원회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중앙특별위원회를 총학생의 의지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앙특별위원회가 그다음에 총학생회가 좀 더 학우분들과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좀 더 중앙특별위원회를 알리고 학우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의 의견이나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에 있어서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양저널 김하진 기자입니다. 학내 유학생들을 위해 공지 및 홍보물을 외국어 자료로 전파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공지는 총학생의 공지로만 국한되는지 혹은 단과대 공지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번역 및 배포를 할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충당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미 한양저널에서 학내 소식 및 홍보신문을 영어로 배포 중인데 같은 운영 목적을 가진 매체나 기관을 학교 차원에서 새로 만들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공지는 총학생회 공지에 국한할 것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 하더라도 단과대 공지까지 총학생회를 통해 혹은 총학생회 기조로 인해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그것은 단과대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총학생회 중앙집행부 홍보국의 업무로 배정해 상시사업으로서 운영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고 새로운 매체나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공지를 개선시키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양저널 김하진 기자입니다. 외국어 자료 전파에 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총학생회 공지에 국한해 더 좋은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것이 외국어 자료 전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칫하여 외국어를 잘못 번역할 경우 국가 간,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국어 번역에 있어 상시 모집보다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선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선본 인스타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정책 자료집을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에 영어 자료들과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영어 자료 만들 때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다른 언어들 간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은 좀 어떤 오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선본 안에서도 그런 특정 과를 나오신 분이나 혹은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토대로 해당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홍보국에서 이제 제가 사업을 진행을 말씀드렸는데 상시 모집이 아니라 제가 애초에 모집할 때부터 전문 인력을 제가 지금 이번에 선본에서 일한 것처럼 뽑아가지고 상시 사업으로서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저널 소속 신지영입니다. 총학생회 주관의 농촌 봉사활동 재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농활은 많은 대학교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사활동과 교류, 연대 등이 목적이라면 굳이 농활이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봉사 교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본래 농활의 목적은 농민과 학생 간의 연대이나 현대의 농활은 학생들 간의 친목 MT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공약에 대해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농활은 운동권 문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생 활동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살릴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총학 주최의 봉사활동을 할 때 가능하다면 학교 본부 측과 협의해서 한양 사회봉사 학점 인정 또는 사회봉사 인정이 되는 곳으로 되는 쪽으로 기획을 할 예정인데 이미 학점 인정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어 왔었고 그간의 운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초 봉사활동을 재개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농활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농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과거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이라는 명칭부터 농촌 봉사활동으로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규칙을 엄격히 교육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정치적 활동 또는 활동 중 정치적 언급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는 농활의 봉사라는 목적을 변질시킬 뿐 아니라 함께해야 할 농민들과의 마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활동이라는 특성상 해당 문제와 쉽게 결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범죄 예방 교육, 안전교육, 야간 안전 인력 순환 등을 통해 학우분들의 활동 중 안전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촌 활동 중 전면 주류를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농촌 활동의 경우 봉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엔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촌 봉사활동의 기간을 총 5박 6일로 잡고 4박 5일 동안은 주류 제한을 통한 봉사활동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1박 2일 기간 동안 농촌 문화 체험의 기간으로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농촌 봉사활동이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인들만의 봉사 문화를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대신문 최수민 기자입니다. 다중전공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중전공제도의 수강 정원은 각 학과의 교원 수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수강 가능 인원을 단순히 확충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다중전공 인기 학과들에 대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업 개설부터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다중전공 제도의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순한 인원 확충은 단과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 편람을 이용한 자체 조사 결과 현재 다중전공생 제공 수강 인원수는 전체 수강 인원수의 5%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수강 신청은 모든 학우분들에게 힘든 과정입니다만 현재 다중전공생에게는 그 허들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절대적인 다중전공생 수강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의 5%라 함은 대형 수업의 경우도 4-5명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2배수 늘리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중 단과대 현황에 맞게 이 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몇몇 수업의 경우 단과대 현황에 정해진 수강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다중전공생은 수강 제한으로 인해 인원이 남더라도 그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중전공생 학우분들께서 일명 빌럿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인에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각 수업별 수요 및 수용 가능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범대의 경우 다중전공생에 관한 정보가 출신 단과대는 존재하나 다중전공을 진행 중인 단과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인에서는 이런 학교 내 정보 공유의 문제부터 시작해 다중전공생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및 검토할 것이며 인기학과 조상 등과 같이 단과대별 상황을 고려한 수강 인원을 설정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신문 최수민 학생기자입니다. 다중전공 제도 관련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단과대별 사정을 고려해 다중전공 수강 인원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정된 수강 인원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 총학생회 측에서 학교 측과 협의해 다중전공 수강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과대가 수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수강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총학생회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만약에 이제 저희 이 안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좋은 수업 TFT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올릴 예정이고요. 만약 이 안건이 잘 이야기된다면은 저희는 이번 내년도 2학기에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과대별 이제 인원 늘리기 어려운 수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건축학과를 재학 중이면서 스튜디오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작업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과대별 현황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그게 맞는 다중전공생 수강 제한을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유보해 두고 그리고 후에 어떻게 하면은 다중전공생들이 수강 신청의 허들을 낮출 수 있을까는 이제 그 단과대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정기자 최무진입니다. 복지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전학대회에서 환경안전국이 교내 시설 파손 신고 프로세스를 도입 및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운영 방침과 현재 공약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규모가 큰 보수공사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설물 보수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교내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건물이 학생생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해서 교내 시설 파손 신고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우분들께서 시설물 신고에 대한 명확한 신고처에 대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인식 개선까지 바라보는 사업이었기에 단기간 내에는 해당 공약이 효과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이엔이 추구하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해당 시설 문제에 대해 관리 부처와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 주체에 연락했었을 때 이걸 왜 총학생회에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연결을 정확히 함으로써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약들 중 학생 참여 시설 개선 사업과 교육 개선 사업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학교 시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을 가집니다. 하지만 학생 참여 시설 개선 사업은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이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단과대별 그리고 프로세스는 정말 세세한 곳으로 규모를 나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관 관리 주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활관 내부 시설은 생활관 행정팀, 방역 문제는 관제팀 등 여러 부처와 엮여 있기에 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의 의견을 생활관 행정팀에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기에 생활관과 연결된 모든 부처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TF 등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정기자 최무진입니다. 시설물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한대신문에서 여러 번 생활관 환경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공개 질문을 드린 것처럼 TF를 세워 해결하겠다처럼 추상적인 답변 외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생활관 관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TF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기숙사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숙사 행정팀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좀 문제가 되었었던 바퀴벌레 문제라든지 방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나무와 관련된 그런 수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마다 해당 부분은 행정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생활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부처가 함께 있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그런 TF 안에서 뭔가 좀 개선 방향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학기 총학생회에서는 기숙사 간담회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의견을 학생생활관에 전달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과연 이 정책 이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너무 단기적인 방향들이 많다라고 답변하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자분을 한번 뽑아서 이런 TF에 소속시킴으로써 뭔가 여러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선례에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에 그런 식으로 TF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양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 송미주입니다. 학생식당 추가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좌석수 부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하이엔 선본에서는 학생 피해 사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셨는지 현재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정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학생식당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좌석수 해결을 우선으로 한 이유와 그것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과 4월 학교에서는 학생과 논의 없는 학생식당 일방적 폐쇄 및 용도 변경이 파악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방 식당과 신소재 공학관 식당이 폐쇄됨으로써 총 616석의 학생식당 좌석수를 이뤘습니다. 기존 공간의 좌석수의 확장으로 약 300여 석의 좌석수가 증가했으나 학생식당 좌석수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습니다. 예로 현재 하인에서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양대학교 내 학생식당 좌석수는 약 2,400여 석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좌석수가 4,500여 석으로 약 2배 정도의 좌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는 한양플라자나 왕십리 상가 등 학생식당에 대안책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식당의 취지의 경우 대학생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이 완벽한 대체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생활과학대학 정학생회장님과의 미팅에서 많은 인원이 시작 시간에 생활과학대학 건물로 몰려 엘리베이터 등의 건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에는 절대적인 좌석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인원 과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식당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지 편집위원회 편집장 송미주입니다. 학생식당 추가 설치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학생식당 폐쇄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학교가 학생들 의견을 배제한 채로 독단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해당 정책에 언급해 두신 대로 학생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또다시 불통 행정을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책집상에 총장과의 간담회 공약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전 총학이 가져온 공약과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과 4월에 학생식당 폐쇄 문제는 학생과의 일반적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폐쇄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 나아가서 총장님과의 간담회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4월달에 있었던 간담회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은 얼어붙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과거의 선례를 바탕으로 총장님과 새로운 관계, 학교와 학생이 협력해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처럼 학생과 그 총장이 뭔가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총장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를 만들고자 정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잘 수립된다면은 총장님도 저희를 배려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총장님 배려해 드리면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월과 4월달에 있었던 일방적인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직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정예리입니다. 공약 1 함께하는 우리 부문의 장애학생 이동지원 차량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노천극장에서 고공캠퍼스까지의 경로와 같이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좁은 길에서 안전을 고려해 차량 진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정적인 수요 리프트밴에 장애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차량 운영 관리 체계가 궁금합니다. 특정 시간대 몰림으로 인한 지연 방지와 예약 시스템 플랫폼 마련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약 1억 원 가량의 리프트밴 차량과 전문 기사의 인건비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 방학 기간에 운행 기사를 해고하고 개강할 때까지 재고용하기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는 타 학교와 달리 교육부 주관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예산 문제와 도우미와의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2학기까지 신청을 미뤄왔는데요. 앞선 이문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학교를 설득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는 횡단산에 위치해 있어 각 건물별 이동 시 경사 형태의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각 건물 간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애지문에서 백남학술 정보원까지 경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이런 이동이 불편하신 학우분들의 학생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학우분들이 더 나아가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천극장과 고공캠퍼스까지의 경로보다는 신설공원간을 통해 돌아가는 경로를 주요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도로만을 이용하여도 대부분의 건물에는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로 차량 운용은 신청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용자가 이용을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사용 신청을 사용 2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 운전기사 및 장애 학생 이동 도우미가 2인 1조가 되어 학우분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추구하는 도우미와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 긍정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하이엔 자체적으로 9인승 카니발 기준 견적을 내었을 때 개조 비용까지 약 5,3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며 전문 기사의 인건비는 학생 지원비를 통하는 것이 아닌 학교 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문 기사와의 고용 문제는 계약 시점부터 계약 기간을 통해 학기 중 그리고 방학 중 교내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직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정예리입니다. 장애학생 이동지원 차량 설치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앞선 답변에서 해당 시스템을 신청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단순 신청제로 운영한다고 하여 한정적인 리프트밴 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침 시간과 같이 장애 학생들이 몰릴 때 마지막 학생은 지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연 방지를 위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해당 제도는 도우미와의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이점이 있지만 학교는 지금까지 장애 학생 정책에 학교 예산 쓰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학교에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장애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로 고려했을 때 사용을 주로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6명에서 7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오히려
자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울대학교를 좀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와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한데 뒤에 있는 질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제도가 도우미와의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이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장애 학생 정책에 학교 예산 쓰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학교에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와 잘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도우미와 같이 도우미의 접촉을 늘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학교 취재가 일정하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지문에서 백남수 정보원까지의 이동이 불가한 점을 들어서 이런 이동 지원 차량 문제가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선 장애 학생분들의 학습원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6명에서 7명 정도 계실 수 있지만 앞으로 한양대학교를 길게 멀리 봤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없이 늘어날 것이므로 그분들의 학습권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언론사 비공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사 비공개 질의는 사전에 선본에 전달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한대방송국, 한양저널, 한대신문, 한양교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대방송국 권하인 기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크게 두 가닥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를 비롯한 성동구를 지나는 모든 마을버스가 대부분 같은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를 지나는 성동 03-2번만 버스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내와 마을버스는 버스를 교체할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약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03-2번 버스 교체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효용성을 고려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 불편하신 학우분들께서 저상버스 이용해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상버스를 좀 보시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 혹은 이제 등하교 시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현재 버스가 구형 모델의 소형 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과중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버스 모델을 교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버스 모델이 바뀜에 따라서 수용 가능한 인원수가 증가해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행안부 법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저상버스로 대한 교체는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방송국 권하인 기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저상마을버스의 도입 역시 성동구청 MOU를 통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성동구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건지 당장 내년부터 성동 03-2번의 저상버스화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총학생회에서는 성동구청 MOU를 통해서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학교 측과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선거운동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인 단체기보다는 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비공식적인 단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동구청과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한계점을 좀
인정하고 만약에 저게 당선이 된다면은 바로 1, 2월 달 혹은 12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성동구청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마을버스가 관련해서 MOU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den방송국 소속 기자 김민지입니다. 학교 건물 세부 주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세부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선 현재 도로교통법 8조에 제정된 바 해당 대통령령으로 설정된 지역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동구청과 협의된 바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는 성동구청과 MOU를 체결하며 있습니다. 이 MOU는 단순히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유효되는 2년짜리 MOU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저희가 당선된다면 성동구청에 공식적으로 이제 세부 주소 부여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MOU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하겠다기보다는 이런 MOU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뭔가 서울시장 그러니까 학교 좀 대외적으로 이야기에 많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성동구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학생회로서 뭔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뭔가 그걸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청과 연계해서 성동구청과 총학생회가 서울시청한테 요청한다라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방송국 소속 기자 김민지입니다. 학교 건물 세부 주소 부여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택배 오발송이나 길 찾기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건물 세부 주소의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저희 선본원 분들의 경험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적인 예시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이제 주소를 찍게 되면은 잘 아시는 기사님들은 학생회관이라면 학생회관으로 잘 찾아오시지만 이제 한양대학교를 처음 오시는 기사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은 지도에 찍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학생회관이 없다든지라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경험에서 기인한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택배 오발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총학생에서 근무를 할 때 총학생 회실로 분명히 정확하게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플라자 1층 문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다수의 학우분들께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고 이러한 경험에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저널 김하진 기자입니다. 축제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축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심리안정회복 부스는 앞서 언급된 축제 동선 정비 및 안전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축제 안전과 관련해 심리안정회복 부스를 운영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미 학생회관에 한양대학교 학생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이 있음에도 새로운 부스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교 그리고 성동구청과 협의하에 어떻게 하면은 학우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수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 안정 부스가 필요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부스를 운영하는 정책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학교와 연계해서 이 심리 부스를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저널 소속 신지영 기자입니다. 공약 중 함께하는 총학의 한양 소리 듣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50대 총학생회에서는 찾아오는 총학생회라는 소통 행사를 시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이엔 정책 공약집 17페이지에서는
제50대 총학생회 소통 정책에 대하여 총학의 공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의견을 낼 수 없었다라고 서술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전의 대면 소통 방식에서 비대면 URL 소통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한 이점 및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양 소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최종 총학생회를 아예 비대면으로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그 최종 총학생회와 같은 프로세스는 유지하되 이제 한양 소리 듣기처럼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이소리인데요. 이렇게 뭔가 좀 총학생회가 좀 더 학우분과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름을 조금 바꾼 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많은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시설적인 문제들까지 좀 특화해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공지가 올라왔을 때 사실 이 공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공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거 어디로 문의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런 의견이 저희 총학생회 쪽으로 들어오는 회수율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지가 올라갈 때 바로 의견 조회가 가능한 URL을 놓는다면은 이러한 생각이 꺾이는 없이 바로 이 공약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는 의견 조회함에 들어갈 수 있어 훨씬 더 그러한 의견에 대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저널 소속 신재영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총학 중 한양 소리 듣기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 내용에서는 매 공지마다 채널 URL을 통한 공지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총학 공지마다 의견을 상시 수렴하다 보면 실질적인 공지 이행보다는 의견 수렴에만 많은 시간 및 인력이 소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나아가 공지에 대한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수되거나 또한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취합하여 소통 및 공지 수정에 적용할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 조율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방향성을 그런 의견에 의해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도 있지 않을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참고 자료 정도로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다양한 양상의 반응이 나온다면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어쩌면 학생 사회의 수요에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정책을 유보시킨 뒤에 좀 더 다양한 의견 조율을 한 뒤에 정책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대신문 최수민 기자입니다. 학생 주도형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을 살펴봤을 때 해당 사업의 경우 공모자가 업체 선정부터 예산안 사용까지 모두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공모자의 책임이 커지게 되면 참여율이 오히려 되려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정책은 저희가 공모를 받은 뒤에 공모를 선정해서 공모자들에게 경과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각 경과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업체와 컨택을 했는지 혹은 어떠한 협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보고하는 경과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혹은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모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은 이제 현재 한양대학교 내에서는 어떤 창업 혹은 시설 개선과 관련된 팀플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우분들께서는 이런 팀플 수업 안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직접 뭔가 학교를 바꿔보자 라는 분들이
계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통 그렇게 팀플에서 발전하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뭔가 학교를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체가 총학생회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해당 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 기준은 저희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이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학교 측과 논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의 수요와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현실성과 결을 좀 같이 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당 공모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대신문 최수민 기자입니다. 학생 주도형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사업 공모 심사 시에 학생들 수요 측면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심사 과정에서 공개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하실 때 창업팀 프로젝트를 언급하셔서 시설 개선 사업 공모 시에 사업 진행 규모 제한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학생들로부터 계속해서 사업 보고서를 받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내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련 감사를 맡을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앞서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것이 그 마이크 소리로 인해서 잘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팀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총 100만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쓰는 곳을 현재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총학생 회비뿐만 아니라 총학생 회비가 아니라 학교의 교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제 예시를 들면 환경안전국 차장이나 혹은 국원분들과 그리고 학교 측 담당자 분이 함께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잘 안 들려서 혹시 한 팀당 총 100만 원씩 규모 제한 두시겠다고 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사업 공모 심사 시에 학생들의 수요도 고려하시겠다고 하셔서 혹시 공개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그 모든 공모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공모 중에서도 정말 진행할 수 있는 공모가 있고 없는 공모가 있을 텐데 그냥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모를 선별한 뒤에 그런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 참여 교과목 심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과목 공모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교과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한 뒤에 추려진 공모들을 가지고 전체 설문조사를 돌려서 해당 수요를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시설 개선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정기자 최무진입니다. 지난 총학에서 운영해왔던 청원 및 문의 게시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끌어 나갈 거라면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에 대해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최근인 한 단과대의 감사 안건의 경우 청원 게시판의 등록 및 해당 게시판에서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상정 기준을 낮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원 및 문의 게시판은 저희 하에는 총학생의 연속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원 및 문의 게시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 청원 게시판 기준을 좀 높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그런 접속률과 그리고 실제로 안건을 상정했을 때 학생분의 참여율을 고려해서 해당 기준은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예시는 단순히 어떤 기준 미달로 인해서 이것이 안건을 상정될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총학생의 학생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앙의료위원회에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안건들이 있다면 총학생의 학생 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혹은 정말 해당 안건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단순히 기준이 넘지 못했다 해서 안건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앙운영에서 충분히 안건을 고려한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집 편집위원회 편집장 송미주입니다. 총 여학생의 존폐 문제 관련 질의입니다. 하이픈 총학은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총 여학생의 존폐 문제를 공론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사안이 차기 총학회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여학생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도 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어떤 총학생의 기조로서 뭔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학생에서도 전체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물리적인 설문조사 횟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총학생회에서 공론화시킨 것이 내년에 저희가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사그러진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총학생의 연속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까지 이제 총여 학생회와 관련된 문제가 넘어온다면은 길게는 반년 정도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전체 학생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집 편집위원회 편집장 송미주입니다. 총 여학생의 존폐 문제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해당 문제처럼 학생 자치의 중요 부분인데도 학생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학의 주도로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총학생회장으로서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류한 사안인데 학생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단순히 해당 사항을 홍보하며 물리적인 시간만을 추가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이러한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불구하고 원래 관심 있던 학우분들조차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정말 이 정도면 학생 사회가 우리의 결정 그리고 학생 의견이 좀 많이 수렴됐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드라인으로서 이제 반년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이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학생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양교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정예리입니다. 공약 3 함께하는 한양 부문에서 한양대학교 브랜드의 공고화를 주력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의 디자인 경영센터는 UI 리뉴얼 과정을 통해 한양대학교 메인 컬러로 한양블루, 한양골드 등을 개발하며 개편된 하이리온과 하이나리로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학생 대상 브랜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로 학생 의견 반영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총학생회 내 브랜드 관리 기구와 학내 브랜드 구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 전략센터 및 디자인 경연센터와의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리 기구의 정보 정비 사업 계획은 총학생회
내에서의 홍보국으로 이미 충족된 업무를 세부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과대 행사 조사 사업이나 상징 조사는 단과대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존 기구의 업무와 겹침에도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정도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이런 기준을 만든다고 하였어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것을 활용할 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 기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과대학별 상징 및 로고 조사는 단과대학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저희가 단과대학별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단과대학별로 어떠한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들의 공통 분모를 찾고자 하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경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축제 문화인 라치오스나 애한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문화 측면 혹은 브랜딩 측면에서는 라치오스나 애한제이실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브랜드 관리 기구와 좀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홍보국과 업무가 겹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브랜드 관리 기구는 현재 총학생회 국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문화복지국, 홍보국, 디자인국이랑 업무가 많이 좀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앙특별위원회와 같은 취지로서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좀 우리가 가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브랜드 관리 기구를 두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양교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정예리입니다. 한양대학교 브랜드 공고화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브랜드 관리 기구의 주요 업무가 축제를 통한 한양대학교 브랜드 공고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꾸려지는 축제기획단이 매년 축제를 꾸림으로써 체계를 잡는 것이 곧 브랜드 공고화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해당 기구들의 동시 존재로 축제에 대한 여론이 분산될 우려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실제로 2019년 한부세라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브랜드팀은 브랜드와 축제에 대한 여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 난립 우려를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브랜딩이란 축제라는 것보다는요. 브랜딩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양의 상징을 활용한 것으로 로고, 색상, 건물 등 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및 생각, 저희 학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전 혹은 애국 한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기단이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브랜드적인 요소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단은 정말 축제를 어떻게 하면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 관리 기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브랜드 관리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외적인 상징 그리고 저희 생각, 행동적인 상징들을 먼저 좀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축제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회성, 단발성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를 상징화해서 완전히 정립하는 기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축제단과 함께 일하면서 브랜드 관리 기구도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브랜드를 더 확실하게 더 정립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브랜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정말 막대한 범위에서의 브랜드를 다 만들겠다, 어떤 획일적인 문화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요, 최소한 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양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UBS